여러분,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2년 반 됐나요? 오늘 제일 중요한 영상 보십시오. 절대 나가지 마. 현금 흐름이 생긴 이 원장님이 과연 서울 인근에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릴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부의 사다리 꼭대기로 함께 가요. 함께 가요. 좋네요. 네. 꼭대기에서 만나는 거 의미 없음. 네. 그래서 모두의 성장을 응원하는 저는 해나경이고요. 오랜만에 반가운 우리 이제 가족이죠. 우리 식구 맥밀란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맥밀란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뭐 신축 잘 무사히 끝냈습니다. 네, 잘 끝내고 임대도 잘 맞추시고. 임대 다 마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1층은 저희 상가 제가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인테리어 해놓은 거 보니까 되게 이쁘게 잘 또 하셨더라고요. 네, 인테리어 지금 중인데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도 너무 예쁘고, 이 건물주가 진짜 됐잖아요. 건물주시죠, 진짜. 어쨌든 투자의 끝은 종착지는 건물주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뭐 너 어떻게 진짜 건물주 됐어?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서울이나 서울 주변 자가를 가지고 있는 고시원 원장님, 남편은 돈을 벌고 있어. 네. 혹은 와이프는 돈을 벌고 있어. 현금 흐름이 생긴 이 원장님이 과연 서울 인근에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릴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자가를 가지고 있는데 고시원 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 하거든요. 그쵸. 하긴 쉽지 않죠. 신축이라는 게. 또 건물주가 된다는 게 쉽지 않고, 돈이 되게 많이 있는 사람들, 부자들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자, 그럼 현금 흐름 어떻게 500 가요? 600 가요? 500을 가지고. 500 가도 얘기해도 돼요? 괜찮겠어요? 네. 그럼 현금 500을 가지고 서울에 10억, 1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든 어디든. 일단 남편이 벌든 누가 한쪽이 벌고 있어. 추가로 500만 원이 일단 생겼어요. 현금 흐름이 생겼어. 땅 살 수 있어요? 땅 살 수 있죠. 얘기 좀 들려주세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하는 게, 현 정권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그리고 부동산 규제 때문에 신축도 막히는 거 아니야?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맞아요. 결론은 신축 사업은 여전히 할 수 있다. 신축 사업이라는 게 이제 사업이고, 신축 판매업이라는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막혀 있지, 사업자 대출은 풀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 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신축 판매업이라는 그 사업자 대출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축 사업에서 토지를 10억, 20억짜리 사고 공사비가 10억이 들어서 총 30억, 40억 프로젝트가 된다 하더라도, 신축할 토지 자체가 있잖아요. 그 자체도 이제 대출이 되고. 그럼 신축할 토지에서는 대출 몇 프로 정도? 보통은 지금 같은 경우는 간평가의 80%까지 80%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는 110% 받아요. 좀 꼴보기 싫나요? 110%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환에서 또 1억을 또 받았어요. 신축이 놀라운 세계더라고요. 그죠. 이제 공사비 대출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공사비의 80%까지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대출이 되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사업자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땅에서 80%가 나오고 공사비에서도 80%가 나오는 거잖아요. 최종 나왔을 때 25억짜리 사업에 몇 퍼센트의 자본금 에쿼티가 필요한지, 이걸 여기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보통은 이제 30% 정도의 에쿼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더 중요한 거는 토지가 좀 더 핵심 지역에 있냐. 회장님 같은 경우는 마포에, 공덕에, 그리고 용산에 이제 인접해 있고, 여의도도 잘 근접하게 갈 수 있는 핵심지에 있다 보니까 간평을 되게 잘 받았고, 대출이 이제 잘 나오는 부분이. 그럼 전 에쿼티가 좀 더 적어지는. 그죠. 그러니까 토지의 힘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토지가 핵심 지역에 있음에 있을수록 은행에서는 간평을 더 잘 해줘요. 그리고 그 간평액을 바탕으로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핵심 지역에 갈수록 비율이 줄어들고요. 비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 같은 경우도 상승세도 좀 떨어지니 은행 입장에서도 담보 가치를 좀 주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럼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들은. 핵심지는 비싸잖아.
비싸죠. 그러니까 비싼 만큼 근데 비율을 그런 거죠. 제가 80%를 얘기를 했지만 핵심 지역이 20억짜리 80%라 그러면 4억이 들어가요. 만약에 비핵심 지역 10억짜리가 60%밖에 대출이 안 돼. 똑같이 4억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간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매매가의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핵심 지역과 비핵심 지역의 가격 차이가 비핵심 지역은 10억이고 핵심 지역이 20억이라 해도 실제로 자기 자본 들어가는 건 똑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자체의 대출보다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신축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만약에 이제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만약에 제공을 하게 되면 아마 회장님도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해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데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더 해줘요. 이 사업이 더 안정적이다. 왜냐? 아파트의 가치가 있으니. 그러니까 뭐 회장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고시원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그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또 신축을 나왔고, 아파트가 만약에 담보 가치가 없었다 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정말 값어치 있는 아파트를 엉덩이로 깔고만 계시는 분들. 맞아요. 이거를 대출이 그냥 난 그런 거 안 해. 나는 빚지는 거 같고 나는 그거 불안해서 그런 거 안 해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두시면 이 엄청난 현금 흐름 고시원 혹은 신축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실물 자산을 지금 띄울 수 있는 거를 그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플러스 알파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시원을 해서 현금으로 500을 번다라는 게 잉여 소득이 생겼다라는 게 정말 큰 거예요. 신축하는 과정이 보통 토지 매수하고 뭐 완공까지 길게는 2년 정도 걸리는데 잉여소득이 없다 그러면 이자라든지 이런 거를 커버하거나 문제되는 부분도 있고, 은행의 입장에서도 보면 1년이나 2년 동안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이 건물을 완공하면 임대소득이 생기니까 만약에 이제 뭐 고시원에서 500, 남편이나 배우자가 월급을 해서 500이면 100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건축주는 신축을 하더라도 공백기가 생겨서 그 소득이 안 생기더라도 기타 다른 소득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줘도 괜찮겠네? 라는 부분에 대한 게 되게 되거든요.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것도 자산이 되니까 핵심인데 더 큰 핵심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게 신축하는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솔직히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임대 수익을 확 드라마틱한 거는 못 받아요. 그럼 30% 자기 자본으로 했을 때 임대 수익을 몇 프로 정도 가져갈까요? 이자 4% 기준으로 해서 다 떼면 뭐 요즘에 이제 마포나 송파에서 50평 이상 토지 하면 용적률 상향되는 부분에 대한 법도 있고 1조 사선 완화되는 법 하니까 거의 지금 보면 만약에 자기 자본 10억 정도면 거의 그냥 임대 소득만 해서 이것저것 다 이자 다 빼고도 거의 1년에 1억 정도 나올 수 있는 사업지도 충분히 많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면 저처럼 30평에서 40평 사이로 한다고 해도 사실 그래도 200 이상은 그쵸, 떨어지는 5, 6% 거거든요. 이상 떨어지죠. 사실은 해나이님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3천 주고 사셨는데 여기가 지금 재개발 지정되어 있고 요즘에 시세 봤는데 다 평당 5천, 6천. 저희 동네요? 네, 해서 지금 막 분양하고 빌라 분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재개발 때문에 난리 났거든요. 매수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땅값만 2배가 올랐다고. 그렇지. 근데 이번에 또 65% 넘어가지고 지금 구청에 접수가 다 됐어요. 예의주시에서 땅값을 계속 보는데 하루 자고 일하면 오르고 자고 일하면 오르고. 서울의 자가를 가지고 있는 고시원을 하고 있는 분이 신축을 하게 되면 재개발까지 되면 아무 문제 없고 더 오히려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결론이 뭐다? 해나경과 맥밀란을 만나면 아무 걱정이 없다. 이 채널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끌어서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부의 추월 차선을 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안내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저런 고시원에서 현금 흐름 빵빵 창출해서 선생님 만나서 시공사 걱정 없죠. 뭐 선생님 PM 역할 다 해주시죠. 교육 다 해주시죠. 그렇게 해서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빨리 부자가 되는 부의 사다리 꼭대기를 좀 엘리베이터 타서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혼자서 하면 너무 두렵죠. 근데 이제 이미 시행착오를 거치고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정말 한번 도전하고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 이젠 너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돈이 이제 값어치가 너무 떨어지는 시대에서 이 자산의 속도를 이 노동의 가치가 따라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진짜 하다못해 가상화폐 진짜 공부해야 되고 이런 실물자산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노동을 통해서 정말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거 어렵잖아요. 1,000만 원씩 벌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핵심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꾸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게 흩어져서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쓰기 시작하면 1,000만 원 또 금방 쓰게 되고 그걸 어떻게 보면 그걸 자산으로 바뀌면 내가 소비도 또 줄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지 않을까. 와, 여러분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2년 반 됐나요? 오늘 제일 중요한 영상 보십시오. 절대 나가지 마. 무조건 보셔야 돼요. 진짜 오늘 중요하잖아요. 네. 와, 그리고 공사할 때도 공사비도 대출받아? 예, 놀라셨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 드렸으니까 도전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시면 돼요. 고시원으로 현금 흐름 만드시고 현금 흐름 최소 500 이상 만들어 놓으시면 바로 이제 신축 길로 가시면 돼요. 제가 그 산 증인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